안녕하세요. 청기누설TV 최희철입니다. 오늘은 청기누설TV 보너스 영상 두 번째 시간으로 역시 구독자분들의 개별적인 질의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 소개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 메일을 주셨는데 그중 많은 질문을 남기셨던 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으로 기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너스 영상인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는 화면 오른쪽으로 클릭하시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하여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아이가 들어가기 싫다면서 실갱이 중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통학하는 것보다는 시간 절약이 많이 되는데 아이는 첫 번째 이유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기숙사가 있는 학교군요. 광주에는 총 32개의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숙사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녀분의 기질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기숙사의 실제적인 장단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숙사의 원래 취지는요, 성적 순으로 아이들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학습과 면학 관리를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집이 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목표인데 약간은 그 목적이 변동되어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고3 학생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그 다음에 고1 순서로 선발을 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 학생들 자체로 기숙사비를 내고 있으며 40에서 60 사이의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기숙사의 장점, 그리고 단점, 그리고 광주 지역 기숙사에 대한 제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숙사의 장점은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하교 후 집에서의 어영부영 보내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고 모든 가정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인 아침 기상에 대한 실갱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전자기기의 사용이 제한되고 친구들과 경쟁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의 공부량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약한 과목의 약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잘하는 것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약한 과목이나 못하는 과목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학원 가면 해결해야지, 주말에 과외하면서 해결해야지 하면서 미루면서 그 공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약한 과목에 대한 펑크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있다 보면요, 조는 거 없이 깨어는 있지만 멍한 상태가 돼서 공부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노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영부영 시간을 쓰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수행평가나 숙제를 하면서 소중한 본인의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인강이나 과외 수업 등 본인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수업을 공간상의 제약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의 공부는 부모님 세대처럼 자율학습 양의 성적이 비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정리의 시간인 자율학습의 양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의 시험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시간을 줄이면서 정답을 빠르게 찾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므로 인강이나 사교육으로 그런 부분을 보충해야지 혼자의 개념 정리를 통해서 그런 테크닉을 알아내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가 기숙사에서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적합한 학생은 어느 정도 선행이 많이 되어 있어서 개념보다는 혼자의 정리가 더 필요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아침 기상 등 자기 관리가 약한 학생들은 생활 패턴을 잡기 위해서도 기숙사 입실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학생들은 철저하게 플래너를 사용해서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본인의 하루 학습량을 체크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 플래너 작업이 없으면 본인의 학습량이 들쑥날쑥되어서 최적의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이왕 불편함을 무릅쓰고 기숙사에 입소했으면 그만큼의 결과와 만족을 얻어야겠죠. 그리고 주말에는 반드시 인강과 학원에서 꼭 점검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유지한 학교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상위권 학생들을 기숙사에 모아놓고 애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김에 각 과목별 당번 선생님들께서 그냥 사감실에서 TV나 보고 계시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질의응답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도 하셔야겠지만 기숙사가 아이들의 다른 학습 방법을 차단하는 역할이니 과목별로 국영수 선생님들이 사감을 하셔서 아이들의 질의응답도 처리를 해주면 더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아니면 국영수 질의응답 알바생을 쓰셔서라도 아이들을 질문 받아주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야 상위권 학생들이 더 많이 기숙사에 남아있게 되고 이게 기숙사의 유지에 더 도움이 되겠죠. 상위권 아이들이 빠져나간 기숙사는 결국 폐지가 되는 상황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기숙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자녀분의 의지가 약하거나 또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그냥 싫으면 싫은 겁니다. 누가 자기 물건을 만지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고 잘 때 아주 민감한 아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성향을 의지가 약하냐 아니냐로 진단하지 마십시오. 그럼 군대는 나중에 어떻게 가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건 그때 생각하면 되고요. 그때는 성인이 된 본인이 결정하고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제자들 중에 기숙사 들어가도 충분한 아이들이 있어서 종종 너 기숙사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제안해 보면 다들 생각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거부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기 힘들어서 집 화장실만 사용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절대 강요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기윤설TV 보너스 영상인 이메일로 접수된 궁금점에 대한 이야기 중 기숙사에 대한 의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너스 영상은 학원 추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기윤설TV 최희철입니다.